근데 정말 마음에서 불안이 많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보고 내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느끼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론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실제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동시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은 일단 작은 자아 확장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해보고 어차피 다양한 저항들이, 내적 저항들이 올라올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저항에 대해서 많이 관주해 나갑니다. 이 불안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강한 우월함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가? 왜냐하면 감정들이 어디서 날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스스로 이렇게 생성하고 있는데 왜 이 감정을 원하는가? 우리가 자꾸 그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이제 아예 무시하려고 억누르려고 많이 바쁜데 억누름으로써 극복할 수는 없어요. 일단 바라봐야지, 직면해야지. 조금 따갑지만 근데 미안한데 행동 안 하는 사람도 따가워요. 짧게 그냥 따가워도 나 자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해부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로 이렇게 볼까봐 이런 강한 불안이 올라오는데 내가 진짜 패배자인 게 맞냐? 이렇게 깊게 더욱더 이렇게 관조할 수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관조 끝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것이 틀렸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그 작은 나, 부족하고 열등한 나는 실제가 아니고 네. 나의 어떤 착각이었구나. 네. 그걸 알게 되죠. 실제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어떤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나는 존재하는 것일 뿐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각종 망상에 쌓여 있는 거죠. 그걸 네.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습관에 빠져 있어요. 생각의 습관. 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관조를 계속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관찰, 자기 관찰 일기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관찰 일기에 쓰는 방법도 여기 책에 나와 있고 네. 명확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고 좀 길게 써야 되는 거죠. 내용을. 네. 알렉스님은 몇 시간 정도 쓰세요? 한번 쓰면? 주로 30분 정도. 가끔 1시간까지 쓸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경험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2시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일단 질문을 이렇게 써놓고 쭉 한번 보고 덮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질문을 지니고 다녀요. 화두. 스님들이 가지는 화두라고 그죠? 하는 거. 네네. 그거. 항상 그 관조 질문처럼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생각하게 되고 예, 맞아요. 샤워해서 버스 왠지 탈 저랑 때 비슷하네. 저도 그러거든요. 네. 내가 과연 마음이 불편한데 이게 왜 불편할까? 그러고서 막 설거지할 때도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면 꿈에서도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것 같아 하는 게 네. 보이는 게 있어요. 네.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었구나. 내 감정을 내가 인정을 안 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나는 사실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막고 있었구나 네. 하고 이 감정을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꾸역꾸역 쌓아놓은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너무 가려놨으니까. 그거를 진짜 보려면 오래 들여다보면 보일까요? 오래 생각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일기를 써본다든지 그러면 언젠가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관찰하고 깨달음 안 온 사람 본 적 없어요. 예, 그래요. 조금이라도 오긴 오죠. 예.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3개월 동안 매일매일 30분씩 예, 맞아요.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다양한 깨달음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관조적인 삶이라고 불러요. 억지로 지금 귀찮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해. No, 그냥 그게 제일 큰 재미죠. 내 삶에 대해서 알아가고 현실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냥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글을 써라,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해봐 그러면 이거는 좀 지겨운 일이야.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사는 게 힘들다든지 내가 좀 변화를 하고 싶다. 나 자신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열의가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영적 책에서 보면은 위기 항상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엄청 아프고 약간 밑바닥이 있을 때
관조할 수 있는 틀이 생겨요. 처음으로 그 동기가 생겨요. 신호가 계속 와요. 좀 생각 있게 살라고. 그거 이제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직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렉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힘든 게 있었어요? 좀 힘든 게 많죠, 당연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알아요. 오케이, 직관적으로 이 벽도 넘을 건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일단 질문만 던지고 뭐 예를 들면 내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럼 그냥 기다려요. 그럼 다음 날도 이렇게 조금 생각대로 뭐 한번 타로 카드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막 오케이. 이거 이건 좋아요. 아니, 제가 좋아해요. 알렉스님이 타로 카드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주 의외였습니다. 네, 제가 타로 카드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관조할 때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내 의식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되게 좁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약간 내가 아직 접속하지 못한 그런 부분 보이기 시작해요. 내 내면에 그 부분이 아예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카드 나오더라도 그냥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주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 그래 뭐 그런 이야기 원하면 그런 스토리를 활용하면 되는데 저에게는 그냥 오히려 무의식을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자기 내면에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를 네. 보기 위해서 이런 타로 카드도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무의식과 관련이 있고 심리학자 융도 네, 이런 딱 거 그거예요.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타로 카드 약간 그 다양한 유형, 예. 내 내적 그 유형, 뭐 바보라든가 아니면 뭐 왕이라든가 그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찌르는 그런 느낌이 그런 때가 많아요. 자기를 발견하려면 나의 내면을 내가 파헤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투사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남이 얘기해주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통의 과정에서 나를 볼 수도 네.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뭐 책을 보면서 남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나의 생각을 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타로 카드를 통해서도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항상 나를 그리고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능력 키우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방법이더라도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쓰는 형태로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런 카드로 약간 영감받아서 이렇게 내 안에 아직 못 본 그런 면을 이렇게 발견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냥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관조적인 삶을 살면 더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자각몽을 꾸고 내가 꿈인 걸 아는 상태, 루시드 드림 상태에서 뭐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맞아요.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라. 근데 실행의 과정에서 명확한 의도를 세웠으면 이제 쭉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디보션이죠, 헌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헌신은 진짜 종교적인 사람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만 헌신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그런 걸 헌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이 가슴에 있는 사랑의 마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헌신하고 애쓰기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애쓰기는 내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것 이게 애쓰기고 헌신은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잘 안 되더라도 또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 게 헌신이잖아요. 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온전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게 헌신인데 그거는 자기 내면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의식성장이라고 했는데
거의 이런 종교적인 내용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다양해요. 뭐 원하면 신에 헌신할 수도 있고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헌신할 수도 있고 어떤 책, 그 집필 과정에 헌신할 수도 있고 창업에 헌신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무언가에 주의를 두고 그것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해나가는 게 끝까지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의 약간 역할은 슬슬 나 자신의 에고, 실제 없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이거 하기 싫은데 지금 나 자신을 또 희생하고 내가 여기 있기 싫은데 뭔가 책에서 어떤 예시를 드는데 커피숍에 갔는데 엄청 막 불만 많고 계속 시계만 보는 그런 바리스타를 봤어요. 누구나 그런 사람을 알아요. 이것보다 난 훨씬 더 잘났는데 여기서 지금 억지로 커피를 만들어야 되고 막 자기 삶이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위한 희생, 주변을 위한 희생, 자기 에고를, 허용심을 꼭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태도로. 내가 그만큼 잘났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희생해야 될까? 그게 바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예요. 사실은 그런 삶에서도 자기가 충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내가 만든 정성으로 만든 커피를 사람들이 그렇죠. 기쁘게 이렇게 마셔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다. 뭔가 사랑을 전하는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를 벌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면 그런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헌신을 이렇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뭐 사람 얼굴에 미소 이렇게 만들기, 정성스러운 모든 것을 다 그 커피에 마스터 되기.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뭐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싫은 일을 지금 다시 이렇게 그 희생 마인드에 이렇게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 모순은 바로 내가 계속 막혀 있잖아요. 계속 억지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즉 영향 많이 끼칠 수도 없고 돈이 생기지도 않아요. 돈 진짜 벌려면 주저없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헌신으로만 결국에 풍부하게 살 수는 있어요. 결핍 마인드셋으로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누면 난 손해 볼 거다. 그럼 계속 모든 흐름 다 막히고 돈도 다 막혀있고 내 영적 건강도 이렇게 다 막혀있고 많은 안 좋은 게 다 따라와요.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을 직접 나눠줘야지 이 에너지가 다 순환이 되는 그죠? 거네요. 네. 우리의 정신의 에너지, 인간관계, 돈의 문제 이게 다 순환이 되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누구를 도와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살면 그때부터 이렇게 머리로 계산을 하면서 그 흐름이 막힌다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내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의도를 꺼내서 펼치는 이런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네. 제가 발견한 게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나 자신 그냥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 행동해야 되는 게 아는데 알겠어. 그럼 행동은 딱 그냥 10%만 그냥 조금 오케이 그럼 바로 다시 상처받았어요. 왜 상처받았냐면 왜냐면 90%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는 부분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열려있는 부분 상처받을 수 왜냐면 뭐 영혼에서 그대로 지나가요. 내 에고, 내 갑옷, 내 정신적 보호 패턴들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헌신한다면 100% 헌신해요. 완전 열려있게. 자기 에고를 내려놓고 자기 방어기제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 의식성장의 길이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 부처님 이런 종교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런 종교적인 내용? 신을 위해서 헌신을 해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헌신해라. 뭐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내용이네요. 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그리고 제 생각에 모든 종교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모든 종교들의 시작이 진실이잖아요. 진리. 근데 그거 이제 어떤 스토리로 표현하느냐. 초월의 스토리로 설명할지 사랑의 스토리로 설명할지
이성의 스토리로 설명할지 다양한 면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또 지금의 시대에 맞게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자기 관찰을 하고 성장을 했다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전해줄 수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좀 말해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의식 성장을 조금씩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불교 사용하든 그리스도 사용하든 최근에 생긴 그 의식 성장을 사용하든 그 길이 같아요. 근데 한국은 문화적으로 불교의 영향이 아주 뿌리가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철학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반면에 서양 쪽에서는 불교도 여러 가지 공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 유태교 다양하잖아요. 그게 좀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영성 분야라든지 의식 성장 분야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 채널에 와서 이거 무슨 이단 종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네. 알렉스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자꾸 그냥 뭐 이거 부처의 말씀이랑 똑같네요. 그런 댓글 많이 받아요. 결국에는 같은 얘기라는 거죠. 피터 랄스톤의 얘기를 책에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가장 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피터 랄스톤 책이 워낙 두껍고 영어로 돼 있고 지금 아직 번역이 안 돼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가 힘든데 그거를 다 소화를 시키고 직접 뭐 가르침을 받아 오시고 해서 그걸 이렇게 잘 녹여서 책에다가 쓰셨으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피터 랄스톤의 이 접근법은 너 스스로가 진실을 깨달라. 어떤 이론이나 어떤 우주론을 설명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관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깨달음을 낼 수 있는지 그것밖에 안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의식성장의 그 핵심은 어떤 스토리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내면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자기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덜 어떤 스토리 아니면 어떤 방법에 붙잡고 대신에 이 방법이, 이 이론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철학이 맞아? 네 종교가 틀렸다? 그럼 결국에 그 의도를 오해한 거죠. 대신에 그 의도, 진짜 의도 그 방향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너무나 그 형태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종교만 옳다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내가 믿는 사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봐도 이거 맞는 얘기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정말 이런 견해가 있구나. 이렇게 좀 오픈마인드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따라가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